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연준 강력 의지 나스닥 결국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JD 부장구소 18개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마켓워치 미 고용지수 앞두고 피벗 기대 일축,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68%, S&P 500 지수가 1.02%, 다우존스 지수가 1.15% 떨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연준의 강력 의지 나스닥 결국 하락. 요 며칠간은 아주 이상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국채와 관련이 있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달러 인덱스도 오릅니다. 따라서 달러의 가치도 오르죠.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것은 미국 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얘기인데요. 유럽이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앞으로 겨울이 오면 천연가스 급등으로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수익률에 민감한 나스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과 전혀 다른 흐름이 요 며칠간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애플과 나스닥이 동시에 오른 것이죠. 월요일 화일장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초반에는 나스닥이 빠지다가 결국은 올라왔죠. 즉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 나스닥이 동시에 오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있었을까? 그것은 헤지 펀드의 대규모 옵션 매수 때문이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0월에 오른다는 콜옵션을 엄청나게 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가 치러지면 그때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뭐라도 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2023년 1월에는 대규모 풋옵션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가의 소문이죠. 그러니 어떤 세력, 즉 헤지펀드가 10월에는 오르는 베팅을 했고 내년 1월에는 떨어지는 베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헤지펀드가 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형편없어서 수익률을 맞추려고 그렇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꼬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흐름이 어제 주가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달러 인덱스 국채 수익률이 오르니 주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오늘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죠.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합니다. 예측은 25만 건입니다. 25만 건 아래로 잡히면 고용이 무너졌으니 연준이 피봇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나스닥은 안도랠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만 건 위로 잡히면 고용이 아직 견조하니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나스닥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측은 불가능하고 대응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준은 몇몇의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피봇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올리다 미국이 경기 침체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연준에 질문했죠. 그러자 연준은 경기 침체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의 데이터가 좋게 나와도 연준은 매파적으로 갑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콜옵션이고 풋옵션이고 연준의 진짜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 요 며칠간의 랠리는 다시 추락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투자법.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은 쌀을 아이템 삼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산이 경남의 일대에서 농산물이 모이는 최대 집산지인데 도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쌀 300석의 자금으로 1936년 협동정미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무려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이유는 수급만을 생각하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하며 이번에는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았습니다. 1년 만에 잃었던 출자금을 모두 회복했고 60%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은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사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반대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위와 아래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팔고요.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사라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와 사람들의 말은 들으면 맞는 말이니 이해가 가지만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언제가 사람들이 몰리거나 오를 때인지 모르고 언제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때이고 떨어질 때인지 기준을 도통 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일반인들은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즉 오를 때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를 때 팔았을 경우에는 단타로 약간의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런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투자입니다. 오를 때는 꾸준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죠. 반대로 떨어질 때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말이 있죠. 이럴 때는 떨어진 수익률을 보고 분통이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부자는 못 됩니다. 떨어질 때는 팔아서 주식을 주어야 주식 수가 늘어나 부자가 되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10일간 자금을 10%씩 쪼개서 10분의 1씩 매일 샀는데 10일간 오르다가 11일째부터 떨어집니다. 이런 분할 매수는 원칙도 근거도 없는 분할 매수법입니다. 2022년 애플 차트입니다. 2022년 1월 3일 고점인 182.01달러를 찍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고점과 매뉴얼대로 했을 때 매수 매도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기본을 하죠. 애플이 1월 182.01달러에 꼭대기를 찍고 내려올 때쯤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이러니 이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4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니 이때 리밸런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쯤 7월에 V자 반등 매수를 하니 다시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때 리밸런싱이 시작을 하니 또 매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리밸런싱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팔고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살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준 강력 의지 나스닥 결국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